오늘 아침 주 뉴스입니다. 남자 태권도 58kg급 박태준 선수가 아제르바이잔 선수를 꺾고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에서 나온 12번째 금메달입니다. 배드민턴 협회에 선수 관리 문제를 제기한 안세영 선수가 귀국했습니다. 협회와 일단 대화해보겠다며 말을 아꼈는데 협회는 A4 용지 10장 분량으로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캠프가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공개한 뒤 24시간 동안 500억 원 가까운 후원금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월즈 지명자가 너무 진보적인 인물이어서 충격이라고 논평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 멤버 슈가가 술에 만취한 채 전통 스쿠터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슈가는 변명의 여지 없이 자신의 책임이라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연일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젯밤 광주광역시 아파트에서 한때 정전이 발생해 400여 가구가 냉방을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면서 여름철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산업계가 여름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다음 주 전력 고비가 찾아올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올해 온열 질환자는 1,900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네, 우리나라 선수단의 파리올림픽 12번째 금메달이 태권도에서 나왔습니다. 올림픽에 처음 출전한 박태준 선수는 태권도 남자 58kg급 결승에서 아제르바이잔의 마고메도프를 압도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1라운드는 9대 0으로 이겼고 2라운드에서는 13대 1로 앞선 가운데 마고메도프가 부상으로 더 이상 경기를 하기 어려워지자 심판이 기권승을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 태권도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낸 건 8년 만이고 남자 태권도에서 금메달을 따낸 건 16년 만입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협회와 대표팀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낸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 선수가 귀국 직후에 우선은 말을 아꼈습니다. 안세영은 어제 오후 인천공항 입국장을 나와 취재진 앞에 섰지만 아직 협회나 팀과 상의한 게 없어 자세히 말하지 못하겠다며 최대한 빨리 이야기해본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신은 싸우려는 의도가 아니라 운동에만 전념하고 싶은 마음을 이해해달라는 차원에서 발언했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협회와의 갈등을 둘러싼 질문이 이어지자 안세영은 준비된 버스로 급히 이동했고 먼저 입국장을 나왔던 김학균 감독도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은 말할 게 없다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캠프가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공개를 한 뒤 24시간 동안 500억 원 가까운 후원금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캠프는 월즈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발표한 뒤 3,600만 달러, 우리 돈 495억 원을 모금했다며 선거대책위원회 가동 이후 최고 모금액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해리스 부통령은 초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 출신인 조지 셔피로 주지사가 유력할 거라는 기대를 깨고 월즈 주지사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하는 깜짝 발탁을 단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팀 월즈 미네소타주 주지사에 대해서 너무 진보적인 인물이어서 충격적이라고 논평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월즈 주지사의 부통령 후보 발탁에 대한 자신의 반응은 믿기지 않는다는 말로 표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인 버니 샌더스와 동급인 월즈 지명에 정말로 신이 났다며 자신의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 멤버 슈가가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탔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어제 그룹 BTS 멤버 슈가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슈가는 그젯밤 11시 15분쯤 서울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광주광역시 오치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해 400여 가구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아파트 자체 수전 설비가 낡아서 전기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전 관계자는 4시간쯤 지난 밤 10시 50분쯤 임시 발전기로 비상전력이 공급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면서 여름철 전력 수요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어제 전력 수요는 오후 6시 40분에 92기가와트까지 치솟았지만 공급 예비력이 충분해 안정적으로 수급이 됐습니다. 전력거래소는 다음 주 산업계 생산 활동이 전면 재개되면 또 한 번 전력 고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올림픽 선수단의 12번째 금메달이 태권도에서 나왔습니다. 올림픽에 첫 출전한 58kg급의 박태준 선수가 주인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규혜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올림픽에 첫 출전한 박태준 선수가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박태준은 아제르바이잔의 마고메도프를 상대로 9대 0으로 압도하며 1라운드를 따냈습니다. 2라운드에서도 13대 1로 앞섰는데 상대가 1라운드에서 당한 다리 부상이 악화해 더 이상 경기를 치를 수 없게 되면서 박태준의 금메달이 확정됐습니다. 마고메도프는 준결승에서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이탈리아 선수를 꺾고 결승에 올라왔습니다. 3년 전 도쿄올림픽에서 노골드에 그쳤던 대한민국 태권도는 첫 출전 종목부터 금메달을 따내며 종주국의 자존심을 회복했습니다. 올림픽에서 태권도 금메달을 따낸 것은 8년 만이고 남자 태권도에서 금메달을 따낸 것은 16년 만입니다. 또 남자 58kg급에서는 처음 나온 금메달이기도 합니다. 20살의 박태준은 이번이 올림픽 출전 처음이었지만 긴장하지 않고 제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올림픽 선발전에서도 세계 랭킹 3위 장준을 제치고 파리행 티켓을 따냈는데 올림픽 본선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오르면서 대한민국 태권도의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박태준은 앞선 준결승에서는 세계 랭킹 1위인 튀니지의 젠두비를 상대로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8강전에서 프랑스 선수와 접전을 펼칠 때보다 더 쉽게 승리했습니다. 이번 금메달로 우리나라 선수단은 금메달 12개째를 따내며 선전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규입니다. 파리올림픽 여자 배드민턴 단식에서 금메달을 따고 협회를 향해 작심 발언을 한 안세영 선수가 어제 귀국했습니다. 안세영은 협회와 싸우려는 의도가 아니라 운동에 전념하고 싶은 마음으로 했던 말이라며 협회 그리고 팀과 이야기를 한 후에 추가적으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정말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그런 마음을 호소하고 싶어서 호소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이해해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아무것도 제가 협회랑도 팀이랑도 이야기를 해본 게 아니어서 이제 최대한 빨리 이야기를 해보고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들으신 것처럼 셔틀콕 여제 안세영 선수도 그리고 배드민턴 협회도 거친 충돌보다는 일단 멈춤을 선택했습니다. 다만 쟁점으로 보이는 이른바 27세 규정을 두고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향후 법적 분쟁도 예상됩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폭탄 발언을 했던 안세영 선수도 여론 문매를 맞는 배드민턴 협회도 인천공항 구름 취재진 앞에서 약속한 듯 입단속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을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아무것도 제가 협회랑도 팀이랑도 이야기를 해본 게 아니어서 마음적으로는 가슴이 아프고 사실 협회에서 무슨 잘못을 많이 한 것처럼 비춰지는데 금메달 직후 안세영은 대표팀과 계속 가긴 힘들지만 개인 자격으로는 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귀국길 이 발언을 운동에만 전념하고 싶은 호소라고 정의했습니다. 태극마크를 달지 않고 자유롭게 뛰고 싶다는 말을 다양한 표현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현행 배드민턴협회 규정상 국가대표가 아닌데 국제대회에 출전하려면
여자는 27살 이상, 그것도 대표팀에서 5년을 뛴 이후에 협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안세영의 발목을 잡는 일종의 독소 조항으로 평가받는데 협회는 이 규정을 손질할 가능성에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 규정이 무시되면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탈할 우려가 상당하고 협회의 대표팀 운영도 상당한 고민에 빠진다고 보도자료에 명시했습니다. 배드민턴협회는 연간 290만 달러로 알려진 메인 스폰서 요넥스 후원금으로 국가대표 훈련과 대회 참가, 꿈나무 육성 등 살림살이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간판 안세영이 동종업계 광고 모델로 등장해 후원사 반발이 있는 상황에서 그 이상의 배려나 특혜는 없다고 못 박은 겁니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이 27세 규정은 향후 법적 분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6년 전 당시 31세 규정에 막혔던 남자 선수들이 소송 끝에 이겨 국제대회에 출전한 일도 있습니다. 22살 MG 금메달리스트가 낡은 체제를 직격한 지금 협회는 선수 성장과 발전을 중심에 놓고 새 패러다임을 고심해야 한다는 뼈아픈 지적도 나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스마일 점퍼 우상혁이 높이팁기 예선에서 공동 3위에 오르며 메달 획득을 위한 첫 관문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우상혁은 육상 남자 높이뛰기 예선에서 2m 24까지 3번 연속 1차 시기에 성공한 뒤 2m 27을 2차 시기 만에 가볍게 넘으며 결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도쿄대회에 이어 2회 연속 결선행인데 올림픽 육상 트랙과 필드에서 우리 선수로는 최초의 기록입니다. 한 번의 실패도 없이 경기를 마친 미국의 맥큐언이 예선 1위에 오른 가운데 현역 최고 점퍼로 불리는 카타르의 바르심은 종아리 통증을 호소한 끝에 우상혁과 나란히 공동 3위로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역대 올림픽 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둔 사격 대표팀도 금이 환영했습니다. 개성은 넘쳤지만 하나의 팀이 된 선수들은 저마다 유쾌하게 올림픽의 기억을 이야기했습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팬들과 가족들의 뜨거운 환영 속에 사격 대표팀이 공항 입국장에 들어섭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영 인사를 받고서야 선수들은 올림픽 입상을 비로소 실감합니다. 우리나라 올림픽 사상 최연소 금메달리스트가 된 16살의 반효진은 친구들의 쪽지를 보고 가장 감동받았습니다. 훈련하는 발수를 이미 다 챙겨서 왔는데 테이프로 되게 싸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테이프를 까고 아무렇지 않게 훈련하려고 실탄 뚜껑을 딱 땄는데 애들 편지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실탄 하나마다. 그래서 울 뻔했습니다. 오혜진은 많은 마이크 앞에 서는 것에 어색해했지만 솔직담백한 10대의 쾌활함으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은 실감이 좀 나요? 근데 한국 너무 오고 싶었어가지고 비행기가 한국 도착하자마자 실감이 났어요. 양지희는 비인기 종목 사격을 널리 알리기 위해 뭉친 선수들의 정신력을 역대 최고 성적의 원동력으로 꼽았습니다. 서로 다 같이 좀 으쌰으쌰 하면서 서로 용기도 이렇게 북돋아주고 하면서 했더니 이렇게 많은 메달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종목에서 0점을 쏜 뒤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을 남기며 주목받은 김혜지. 경기 중에는 무심한 표정이었지만 실제 성격과 또 다른 반전 매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밥방을 받아가지고요. 아무래도 저보다는 일론 머스크님의 덕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마다 개성들을 보여주면서도 하나의 팀이 되어 국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물한 사격 대표팀. 이제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 잠시 쉼을 갖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파리올림픽 출장을 마치고 나란히 귀국했습니다. 메달을 딴 선수들 못지않게 두 사람도 각기의 성과를 거두고 금이 환영했는데요. 출장 소감 역시 직접 들어보시죠. 먼저 우리 선수들 잘해갖고 너무 기분 좋았고요. 마케팅도 잘 된 것 같아서 그런대로 보람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미팅도 많이 하셨을 텐데 좀 어떤 말씀 나누셨을까요? 많은 분들과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좀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파리에서 좀 어떤 성과가 있었다면
실적으로 보여야죠. 아무래도 양궁 이번에 잘 돼서 좋고 또 개회식도 다 잘 된 것 같습니다. 배드민턴도 잘 됐고. 네, 열대야가 기승을 부린 어젯밤 광주 아파트 단지에선 한때 전력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편 서울 강변북로에서는 음주 차량이 도로 분리대를 들이받고 뒤집혀 적발이 됐는데요. 사건 사고 소식 나인 기자입니다. 견인차가 도로를 막고선 승용차를 끌어냅니다. 새벽 시간대 서울 강변북로를 달리다 도로 분리대를 들이받고 뒤집힌 차량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30대 남성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차량이 전복됐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저녁 광주광역시 오치동 400여 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임시 발전기로 비상전력을 공급하기까지 주민들은 4시간 넘게 냉방기기 없이 열대야를 견뎌야 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아파트 자체 수전 설비가 낡아 피해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갓길에 세워진 화물차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오후 인천공항고속도로 청라나들목 근처를 달리던 2.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차를 버리고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퇴근 시간대 불을 끄고 현장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부산시 가야동에선 터널을 빠져나오던 승용차와 택시 SUV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3대에 타고 있던 8명 가운데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면서 여름철 전력 수요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어제 전력 수요는 오후 6시 40분에 92.5기가와트까지 치솟았지만 공급 예비력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급이 됐습니다. 전력거래소는 다음 주 산업계 생산 활동이 전면 재개되면 또 한 번 전력 고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충남 논산시 연산면에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던 오토바이가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있어서 오토바이 운전자 10대 A군이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서울 도봉동에서는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던 간선버스 2대가 추돌해 두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2명이 어깨나 목, 무릎 등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고 버스기사 등 3명이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30일 인천시 남동구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제동장치와 가속페달을 착각해 사고를 내 동료 노동자 2명을 숨지게 한 7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말다툼을 하다 배우자와 의붓 따르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 중국인이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 원을 횡령한 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 재정관리팀장의 해외 도주를 도운 공범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K2 전차의 주요 기술을 빼돌려 방산업체에 수백억 원의 피해를 입히며 경쟁사로 이직을 하고 해외로 유출하려 한 장비업체 연구원 등 3명이 부정경쟁 방지와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 멤버 슈가가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탔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어제 그룹 BTS 멤버 슈가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슈가는 그젯밤 11시 15분쯤 서울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충남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슈가는 음주운전 적발과 관련해서 변명의 여지 없이 자신의 책임이라며 사과했습니다. 팬들의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일부는 실수일 뿐이라며 위로를 건넸지만 기다려준 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이경국 기자입니다. 음주운전 관련 논란이 커지자 슈가는 팬덤 커뮤니티 위버스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며 가까운 거리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술을 마신 뒤 전동 스쿠터를 이용해선 안 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해를 입은 분이나 파손된 시설은 없지만 변명 없이 자신의 책임이라며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행동에 주의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 역시 아티스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실망을 드렸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선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속사 측은 슈가가 운전한 것이 전동 스쿠터가 아닌 전동 킥보드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경찰은 명칭과 상관없이 범칙금 사안이 아닌 형사 입건 대상으로 판단했다며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과 똑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일을 두고 팬덤 아미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 외국 팬들을 중심으로는 실수할 수 있다, 괜찮으냐며 슈가를 위로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다른 팬들은 기다리는 아미들을 생각했어야 하지 않느냐, 범죄를 감싸서는 안 된다며 크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계속해서 미 대선 소식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이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미국 정치 매체 더 힐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미국 공영 매체 NPR과 PBS 뉴스가 여론조사 기관 마리스트에 의뢰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위를 보였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1일에서 4일 등록 유권자 1,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양자 대결 시 51%의 지지율로 앞서 나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3%포인트 뒤진 48%였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캠프가 팀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공개한 뒤 24시간 동안 500억 원 가까운 후원금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캠프는 월즈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발표한 뒤 3,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95억 원을 모금했다며 선거대책위원회 가동 이후 최고 모금액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해리스 부통령은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니아 출신인 조지 셔피로 주지사가 유력할 것이라는 기대를 깨고 월즈 주지사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하는 깜짝 발탁을 단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팀월즈 미네소타주 주지사에 대해 너무 진보적인 인물이어서 충격적이라고 논평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월즈 주지사의 부통령 후보 발탁에 대한 자신의 반응은 믿기지 않는다는 말로 표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인 버니 샌더스와 동급인 월즈 지명에 정말로 신이 났다며 자신의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소식입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밤낮 없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에는 비가,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무더운 날씨는 여전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나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 비와 소나기가 내려도 여전히 무덥다고요?
네, 오늘 비와 소나기가 내리며 습도가 잔뜩 높아져 체감더위가 평소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중부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고 남부지방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인천과 경기 서해안에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서울도 차츰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오실 때 우산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까지 인천과 경기 남서부, 충남에 최고 60mm, 서울에도 5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경남 동부에도 최고 80mm 이상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전국의 더위 상황도 궁금한데요. 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18일째, 강릉은 20일째인데요. 한낮에는 서울 33도, 강릉 32도, 체감온도는 무려 35도 안팎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1도, 대전 25.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3도, 대구 36도, 경주 37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열대야와 찜통더위는 다음 주까지도 길게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곳곳에 기습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1000명에 이르는 지상군을 동원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사흘째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전쟁이 시작된 이래 러시아 본토에서 벌어진 최대 규모의 군사작전입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이 공개한 화면입니다. 러시아 땅으로 쳐들어간 우크라이나 전투 차량들이 잇따라 공격을 받고 파괴됩니다. 러시아군은 1000명에 이르는 우크라이나군이 영토 깊숙이 들어오려 했지만 이를 격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Потери противника составили 315 человек, в том числе не менее 100 убитыми и 215 человек ранеными. Уничтожено 54 единицы бронированной техники, в том числе 7 танков.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일 침범한 우크라이나가 민간인들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Как известно, киевский режим предпринял очередную масштабную провокацию, ведет неизбирательную стрельбу из разных видов оружия.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 공격에 대해 논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러시아 점령지인 헤르손 침투 작전 모습을 공개하고 대규모 계획의 일부를 실행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На цей рік вже законтрактовано нашими виробниками 1 мільйон дронів, буде загалом по року більше.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회복한 영토의 2배를 최근 3개월 만에 내주며 고전하다가 모처럼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사일 등으로 러시아를 공격하기는 했지만 이처럼 보병을 동원해 습격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번 전투는
2022년 2월 전쟁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 본토에서 벌어진 최대 규모의 충돌입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이슬람권이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 하니의 암살을 계기로 열린 긴급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확전을 막으려는 국제사회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의지를 거듭 밝혔고 이스라엘 역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화 기자입니다. 이슬람협력기구 50여 개국 대표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모였습니다. 참가국들은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의 암살이 부른 중동 위기에 강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This heinous act serves only to escalate the existing tensions, potentially leading to a wider conflict that could engulf the entire region. 미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보복 대신 휴전 협상의 불씨가 되살아나길 조심스레 기대하고 있습니다. We have heard from those countries really a broad consensus in every conversation that we have had that they share our opinion that escalation would only exacerbate the problems facing the region.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자국 안보가 침해된 상황에서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며 보복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숨진 하니에의 후임인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의 강경파 야히야 신와르가 선출된 것도 긴장을 더하는 한 원인입니다. القيادة باغتيال القائد هنية ستتنازل بالشروط المتعلقة بالمفاوضات فجاء الرد باختيار قائد صلب عنيد موجود في الميدان.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주도한 신와르를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거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הוא מדרבן אותנו ואנחנו נתאמץ כדי למצוא אותו ולתקוף אותו ושיחליפו עוד פעם את ראש הלשכה המדינית. 레바논 헤즈볼라와 예멘 후티 반군 등 친이란 무장 세력들이 일제히 강경파 신와르를 지지하는 가운데 휴전 협상 전망은 한층 어두워졌다고 외신들은 분석했습니다. YTN 이경화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하마스의 새로운 최고 정치 지도자로 뽑힌 야히야 신와르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소통보좌관은 온라인 브리핑에서 신와르는 자기 손에 끔찍하게 많은 피를 묻힌 인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그가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서 설계자 역할을 했고 그의 손에 묻은 피의 일부는 미국인의 피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국제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내놓습니다. 앞서 올해 성장률을 2.6%로 올려 잡았지만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과 중동 불안 등으로 석 달 만에 조정이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창업자 김범수 위원장의 구속으로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간 카카오가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정신화 대표가 역할 대행에 나선 가운데 직접 위기 대응 계획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패션 브랜드인 코치 제품을 구매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브랜드를 사칭한 해외 쇼핑몰에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면서 한국소비자원이 거래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이 전쟁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을 막기 위해 손을 맞잡습니다. 이달부터 관세청 공무원이 산업부로 파견돼 협업 체계를 강화합니다. 네, 예고대로 쿠팡 와우 멤버십 가격이 3,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2분기까지 쿠팡 이용자 수는 증가했지만 발표된 실적을 보니 공정위 과징금과 자회사 영업 손실에 10조 매출을 기록하고도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쿠팡 측은 앞으로도 성장을 자신하고 있지만 이커머스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쿠팡 와우 멤버십 월 회비가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올랐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신규 회원에게는 이미 적용된 가격이지만 이제 기존 회원도 3,000원 정도로 더 내야 합니다. 이커머스 업계 1위 쿠팡의 인상 소식, 소비자들의 의견은 갈립니다. 요즘에 물가도 많이 비싸지고 해가지고 조금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그만큼 편하긴 하니까 그래도 저는 계속 이용할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유지해 보다가 부담이 좀 되면은 좀 해지할 생각이긴 합니다. 지난 4월 쿠팡이 가격 인상 결정을 내린 뒤 경쟁업체들은 쿠팡을 탈퇴하는 이른바 탈쿠팡족을 잡기 위해 공격적 마케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쿠팡의 회원 수가 줄어들지 관심이었는데 3개월간 한 번 이상 구매한 회원을 뜻하는 활성 고객 수가 2분기 2,170만 명으로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12% 늘었습니다. 한편 쿠팡의 2분기 매출은 10조 357억 원으로 처음으로 10조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영업 손실이 342억 원 발생하며 8분기 만에 적자 전환했습니다. 쿠팡 측은 공정위가 부과할 과징금 추정치 1,630억 원과 자회사 파페치의 영업 손실 424억 원이 영업 손실의 주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과징금과 파페치의 영업 손실을 빼면 지배주주 순이익은 1,700억 원에 달하고 타이완 사업과 쿠팡 이츠 등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김범석 의장은 쿠팡의 성장을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대내외 여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티몬 UF 사태가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에는 큰 충격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이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의 3등, 4등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온라인 쇼핑몰이 한국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고 실제로 알리와 테무 등 지난달 결제 추정 금액이 1년 전보다 64% 증가하며 티몬과 위메프 고객을 끌어들인 것으로 추정돼 티메프 사태 이후 이커머스 시장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범석 의장은 쿠팡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밝혔지만 중국식 커머스의 공세 속에 쿠팡이 계속 성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응급의료 체계의 과부하가 걸리자 정부가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응급실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한다면 의료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의정 갈등이 반년째 평행선을 달리면서 응급실 운영을 중단, 축소 운영하는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응급 의료 시스템이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는 평가가 이어지자 정부가 전문의가 부족한 응급실에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에서 파견 근무 중인 군의관 250명과 공보의 184명 가운데 파견 기간이 끝나는 이들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응급의료기관에 촉탁이 추가 채용을 독려하고 전문의가 부족한 권역 지역 응급의료센터에는 공보의 군의관을 핀셋 배치하겠습니다. 또 응급실 전문의에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대체 인력의 인건비와 당직 수당을 지원해 응급실 인력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을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법령 개정 작업이 같이 맞물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의료비 부담이 그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정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대책이 나오자 대한응급의학회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비응급 환자의 본인 부담 상향과 중증, 응급 환자와 야간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등은 자신들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사항이라며 응급의료 현장에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달 마감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이 1%대로 저조한 직후 공언했던 대로 다시 전공의 모집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레지던트 1년차는 오는 14일까지, 레지던트 2년차에서 4년차와 인턴은 16일까지 재모집할 예정인데 정부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여전히 무관심인 탓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사실상 파행으로 또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인천시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모든 아파트 단지에 초기 진화용 장비인 지식 수화포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불이 난 단지의 수도는 재개가 됐지만 전력 공급은 아직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재민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며칠 더 필요해 보입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고가도로 아래 전기차에 불이 나자 소방관들이 질식 수화포로 초기 진압에 나섭니다. 불이 난 차량을 수화포로 덮어 산소 유입을 차단해
불이 커지는 것을 먼저 막고 이후 완전 진화에 나서는 방식입니다. 인천시와 인천시 의회는 화재는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이 같은 질식 소화포를 인천에 있는 모든 아파트 단지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24억 원을 들여 1,600여 단지에 하나씩 모두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분할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나눠줄 것이 아니라 5개년 그 전체 예산 그 24억을 25년도 예산에 편성 심의 의결을 해서 1,600 단지에 한 개씩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인천소방본부는 아파트 단지별 안전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올해 안에 마칠 계획입니다. 불이 난 인천 아파트 단지에는 수돗물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전기차 화재로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 지 닷새 만입니다. 다만 수도관 손상으로 인해 누수가 일어난 한계동 139가구는 여전히 단수 상태입니다. 전력 공급에 대한 복구 작업은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9일쯤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경남 하동에서 산림청 헬기가 야산으로 추락해 조종사 1명이 다쳤습니다. 산림청은 방제 작업을 하던 헬기가 전선에 걸려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헬기가 야산 한복판에서 한쪽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동체는 심하게 찌그러지고 유리창은 깨졌습니다. 경남 하동군 고전면에서 산림청 헬기가 야산으로 추락한 건 오전 9시 반쯤. 이 사고로 40대 남성 조종사가 가슴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헬기가 추락한 지점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2차 사고 예방과 사고 조사를 위해 현장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산림청은 사고 헬기가 밤나무 해충 항공 방제 작업을 하다가 고압 전선에 걸려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밤나무 해충 방제는 그 낮은 고도로 방제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인근에 고압 전선이 있어서 고압 전선에 걸려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헬기는 함양산림항공관리소 소속으로 지난 2003년 도입됐습니다. 기종은 프랑스 유로콥터가 제작한 소형 헬기 AS350입니다. 산림청은 현장 사고 수습본부를 설치해 정확한 추락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일본 나가사키시가 내일 열리는 원폭 희생자 위령 행사에 이스라엘 대사를 초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미국과 영국 등 주요 5개국 대사가 불참을 결정했는데 일본 정부가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나가사키시가 원폭 79주년 평화 행사에 이스라엘 대사를 초청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大変苦渋の決断ではございますけれども、今回イスラエル大使への招請状の発出を見合わせる 평화 행사인 만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이 이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조치에 유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대사의 불참이 확정되자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등 5개 나라 대사가 일제히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나가사키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이를 돕는 벨라루스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을 같은 차원에서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줄리아 롱버텀 주일 영국 대사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와 벨라루스와는 달리 이스라엘은 자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똑같이 다루는 것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관련 입장에 대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長崎平和記念式典に誰を招待するかは主催者である長崎市において判断をされることであり、政府としてコメントする立場には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 원폭 행사를 계기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를 둘러싼 각국의 입장차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에서 서방 주요국들과 보조를 맞춰왔던 일본으로서는 나가사키시의 결정을 둘러싼 각국의 이견이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와인 생산지로 유명한 독일 모젤강 인근 마을 크레베에서 호텔이 무너져 2명이 숨지고 3명이 잔해 속에 갇혀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살 유아를 포함해 앞서 매몰됐던 4명은 큰 부상 없이 구조됐는데요. 5명은 붕괴 직후 무사히 빠져나왔고 매몰된 9명 가운데 2명은 숨졌습니다.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붕괴 당시 폭발음이 들렸고 이후 먼지가 크게 일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미국 동남부를 강타한 열대성 폭풍 데비의 영향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해안 마을의 도로가 침수됐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실내에 머무는 가운데 일부는 물바다가 된 도로 위에서 서핑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플로리다와 조지아에서 6명의 인명피해를 낸 데비는 앞으로 며칠 더 미국 동남부와 중부 대서양 연안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전 세계에서 폭풍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빚어진 경제적 손실이 16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지 시간 7일 스위스리 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6월 각종 재해와 사고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액은 전 세계에서 1,2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73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가운데 70억 달러, 9조 6천억 원만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 손실액으로 기록됐습니다. 태국 헌법재판소가 왕실 모독죄 개정을 추진한 제1야당이자 야당인 전진당에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과 현지 매체들은 태국 헌재가 선거관리위원회 전진당 해산 요청을 받아들여 이렇게 결정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헌재는 전진당이 왕실 모독죄 개정을 추진한 건 입헌 군주제 전복 시도로 간주된다며 만장일치로 해산을 결정하고 전 현직 지도부 11명의 정치 활동을 앞으로 10년간 금지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 거래소 때문에 가상자산을 제때 처분하지 못해서 손해를 봤다면 운영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투자자가 여러 차례 출금 요청을 했는데도 거래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베트남에 살던 A씨는 지난 2022년 3월 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어피트 전자지갑에 보관돼 있던 루나코인 1,300여 개를 해외 거래소 지갑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송금을 위해 필요한 2차 주소를 써내지 않았고 해외 거래소는 A씨가 보낸 코인을 다시 반환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씨가 아닌 어피트 전자지갑으로 코인이 잘못 입금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A씨가 어피트에 코인 복구를 요구했지만 거래소는 새로 규칙이 시행돼 관련 절차를 마련한 뒤 복구해 주겠다며 시간을 끈 겁니다. A씨의 요청은 3월부터 5월까지 10번 넘게 이뤄졌는데 그 사이 테라루나 사태가 터지면서 1억 4,700여만 원에 달하던 자산 가치는 99.99% 넘게 폭락해 500원대가 됐습니다. 사실상 돈을 모두 잃은 A씨는 거래소가 손해를 물어내라며 소송에 돌입했고 2년 만에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운영사가 가상자산을 복구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했는데도 이행을 지체한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송 과정에서 두나무 측은 지체가 없었더라도 필연적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거란 주장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씨가 4월쯤 모친의 병원비가 필요해 루나코인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알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입증이 부족하단 겁니다. 이번 판결은 루나테라 폭락 사태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해 거래소에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한 첫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거래소도 일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향후 동종 소송이 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자산 가격 폭락에 거래소가 책임이 있었다는 걸 인정한 건 아닌 만큼 권도영 대표 등 경영진을 상대로 한 소송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걸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테라루나 사태 장본인 권도영 씨에 대한 몬테네그로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현재 검찰이 불복해 또다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7일 현지 일간지 BST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 2일 권 씨의 한국 송환 결정과 관련해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1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 씨의 한국 송환을 허용하는 동시에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기각한 고등법원의 결정을 확정한 지 하루 만에 대검찰청이 권 씨의 한국 송환에 제동을 건 겁니다. 최근 소속 군무원이 블랙 요원의 신상이 담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국군정보사령부에 이번엔 사령관과 여단장의 법적 다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군 정부의 최전선을 담당하고 있는 부대 내부 기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국군정보사령부 사령관인 A 소장과 여단장인 B 준장의 갈등이 시작된 건 지난 5월과 6월 A 소장이 민간단체에 대한 정보사 영해사무실 지원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B 준장이 무시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입니다. 급기야 A 소장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B 준장의 하극상을 보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B 준장은 이에 맞서 상관인 A 소장을 폭행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B 준장은 고소장에서 A 소장이 보좌관을 시켜 출퇴근 동향을 감시했고 지난 6월 보고 과정에서는 결재판을 던졌다며 하극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명하복의 군대에서 현역 장군끼리 법적 다툼을 벌이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일각에서는 육사 3년 후배인 A 소장이 B 준장의 상관으로 오며 신경전이 발생해 갈등의 한 축이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보사에서는 최근 첩보를 수집하는 블랙 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군무원이 구속되면서 한 차례 파문이 일었습니다. 정보사령부의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해외 파견 인원에 대해서 즉각적인 복귀 조치를 취했고요. 이런 가운데 정보사 내 최고위급 장성 간 다툼이 이어지면서 기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군정보사령부는 군내에서도 알려진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해외와 대북 첩보 임무 등 민감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자 대부분의 임무가 기밀에 붙여질 정도로 보안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배우 윤여정에게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안긴 영화 미나리의 정이삭 감독이 이번엔 토네이도 소재의 재난 영화를 들고 내한했습니다. 뜻밖의 한국어 대사 등장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관객들을 위한 의도였다며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미국에 이민 간 한인 1세대의 애환을 다룬 영화 미나리로 큰 반향을 일으킨 한국계 미국인 정이삭 감독이 새 영화로 찾아왔습니다. 토네이도를 소재로 한 1996년 재난 영화 트위스터의 속편입니다. 소규모 독립영화인 미나리와 달리 우리 돈으로 제작비 2천억 원 이상이 투입된 블록버스터입니다. It was my dream to be able to make a big blockbuster movie. Try to bring audiences to this magical event called tornadoes as close as possible. 다만 미 중서부의 드넓은 평원을 배경으로 섬세한 감정 묘사가 돋보인다는 면에선 영화 미나리의 정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And I felt like this story, it's about trauma, it's about fear, and it's ultimately about people who overcome that by encountering something much bigger than themselves. 영화 속 관광객이 토네이도를 보고 갑자기 한국어 대사를 뱉는 장면도 국내 관객에게 소소한 웃음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As for the 대박 미쳤다, we said we have to do this for Korea. 이번 영화를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선택했다는 정 감독은 또다시 새로운 도전을 예고했습니다. So I do feel like whatever I do next, I do hope it feels like a challenge and it's different. I don't know if it's going to be like Minari or like Twisters. 북미 개봉 첫 주말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른 트위스터스. 조정석, 이선균의 행복의 나라, 해리의 빅토리 등과 같은 날 개봉하며 올여름 막판 흥행을 위한 결전에 나섭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프랑스 파리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신규 환자가 다시 빠르게 늘고 있는데 정부는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 겨울철이 오기 전에 신규 백신을 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올림픽 열기로 뜨거운 프랑스 파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 검사 건수 대비 양성 반응 비율을 뜻하는 양성률은 20%대로 높아졌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 가운데에서도 최소 40명이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장 안에서 관중들이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In recent months, regardless of the season, many countries have experienced surges of COVID-19, including at the Olympics. Currently, there are at least 40 athletes who have tested positive. 세계보건기구 WHO는 프랑스 당국과 함께 올림픽 기간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환자 증가세가 가파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환자는 7월 첫째 주에 91명이었지만 7월 넷째 주에 465명으로 늘어 4주 동안 5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기존에서 변형된 신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난 것도 유행 확산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바이러스 전파력이 떨어지지만 오히려 냉방기를 많이 쓰다 보니 빠른 전파가 가능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겨울철이 되면 코로나19 등 호흡기 질환이 다시 유행할 수 있다며 그 전에 노인 등 고위험군은 추가 백신을 맞는 것이 좋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질병청도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맞춰 신규 백신을 준비하고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을 집중 관리할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파리올림픽 기간 빈대 유입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방제 활동 강화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은 올림픽으로 프랑스 파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만큼 국내에 빈대가 유입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하고 소독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파리, 인천 노선 항공기를 중심으로 한 달에 한 번 하던 기체 소독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내에서 빈대가 발견되면 즉시 공항 검역소에 통보해 구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 환승 라운지와 입국장 등 공항 주요 구역 소독도 주 1회로 강화하고 휴게 공간과 수화물 수취 구역에는 빈대 트랩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